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 하는 주 3회 수업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지능 발달이 된다니 큰 기대를 하고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녀 회장이 하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들 영재가 벽지에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심하게 하곤 했는데 미술학원을 다녀온 이후로는 정성을 들여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4살짜리가 그린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그렸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도 간식도 가져다 주고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도 주고 제 아들을 더욱더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 시장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부녀 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거의 두어 달 만에 봐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녀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저 회장님 조언대로 우리 아들 미술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회장님 말씀대로 엄청 실력 있던데요? 우리 애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던지 놀랍다니까요? 그치, 나도 처음엔 자기처럼 심하게 놀랐다니까? 그런데 1년 넘어가면 그림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늘고 말도 늘어. 가끔 내 아들을 보면 정상의 나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니까? 와,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신기하다. 아, 회장님, 바쁘지 않으시면 저희 집 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좋지.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아들 그림이나 구경할까나?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준 부녀회장을 그냥 보내드리기가 뭐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같이 집에 들어가 소파로 안내하고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던 부녀 회장이 집 구경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녔습니다. 이윽고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며 크게 놀라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야? 네, 제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오다 가다 마주친 적이 있겠죠? 아니야, 잠깐 있어봐. 어디서 봤더라? 얘 슈퍼집 아들 아니야? 부녀 회장의 뜬금없는 소리에 황당해서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참, 제 아들이 왜 슈퍼집 아들이겠어요? 회장님이 잘못 봤겠죠? 아니야, 분명해. 내가 조금 전에 마트 다녀오는 길인 거 알지? 거기 사장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애랑 똑같이 생겼다고. 아니, 같은 아이가 확실해. 네? 제 아들이 그 마트에 갈 일이 없는데? 저도 시장으로만 다니지 그 마트는 전혀 발도 들이지 않는다고요. 글쎄,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가보면 알잖아. 영재는 지금 미술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알았어요. 회장님, 그러면 커피는 다음에 하죠.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서 가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행여나 마트 사장이 이상한 놈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 부녀 회장의 표정을 보니 진짜 제 아들과 마트에 있는 아이가 동일 인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있는 힘껏 마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는데도 발을 멈추지 않았죠. 잠시 후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 숨을 킥킥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부녀 회장 말대로 제 아들이 사장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더군요. 영재야, 왜 네가 여기 있어? 엄마가 분명 미술학원에 들여보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들은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옆에 있던 겁을 먹은 마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누가 여기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주머니가 데려온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게 이 건물 3층에 있는 미술학원 선생님이 맡겼어요. 사실은 자주 여기에 영재를 맡기곤 해요.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저한테 5만원을 주면서 1시간만 봐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부탁을 들어준 거라 죄가 없어요. 진짜예요. 미술 선생이 우리 애를 여기에 자주 맡겼다고요? 이거 아주 또라이네. 인연 오늘 내 손에 죽는 날이다. 저는 마트 사장에게 아들을 제가 올 때까지 봐달라고 하고 건물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 앞에 다다랐는데 불이 꺼져 있더군요.
문을 닫고 외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진상년한테 교육을 받겠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미술학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죠. 유리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어봤는데 남자 여자가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학원 선생이 안에 있다는 게 확실했죠. 그래서 유리문을 쾅쾅 두들겼는데 인연이 저지른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에 심하게 분노한 저는 힘으로 유리 자동문을 옆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끝을 넣고 세게 밀었더니 손가락 들어갈 공간이 생겨 10손가락을 다 집어넣고 있는 힘껏 문을 밀었답니다. 이후 자동문은 쾅 소리를 내며 제 몸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벌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유리문이 보였는데 그 안으로 두 남녀가 옷을 벗고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죠. 이따위 짓거리를 하려고 감히 귀한 제 아들의 맛에 맡긴 거죠.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 핸드폰엔 동영상을 켜고 사진을 찍으며 문을 열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강의실에 불을 켰더니 아이들이 앉아서 그림 그리고 노는 아동용 매트에서 두 남녀가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상대 남자를 보고 수천 배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크게 놀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데 딱 제가 그랬죠. 제 손은 여전히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두 남녀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 하던 짓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술 선생의 상대 남자가 저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저 학원 선생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그것도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당신 미쳤어?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의 일부야. 나도 당신 몰래 미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함께 나누고 나면 나에 대해 더 잘 알 거라 해서 말이야. 여보, 이건 그냥 치료의 일부니까 오해하지 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 이 더러운 자식. 너 바람 피우려고 내 아들을 밑에 마트에 맡겨?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야? 그러자 남편은 재빨리 제 앞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두 손을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한눈을 팔고 말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학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여보,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시 일탈한 거라 생각하고 이해해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 똥덩어리 같은 자식. 내가 널 사랑했던 시간이 아까워 죽겠다. 반대하는 결혼을 길을 써서 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니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고. 그이는 여전히 저에게 싹싹 빌고 있었는데 상간녀인 미술선생이 은근슬쩍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제 옆을 비켜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웃긴 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남편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며 두 년놈이 바닥을 뒹굴자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금 찍은 동영상을 부녀 회장에게 전송하고 더러운 짐승들을 응징할 게 뭐가 있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제 눈에 아이들이 빚는 찰흙이 보여서 그걸 박스채로 내려놓고 하나씩 남편과 미술 선생에게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발가벗고 있는 상태에 찰흙이 묻으니 똥싼 꼴이 따로 없더라고요. 두 짐승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제가 던지는 찰흙을 두 손으로 맞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전송한 동영상을 확인한 부녀회장이 아파트 아줌마들을 모두 이끌고 미술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줌마들이 쌍욕을 하며 찰흙과 물감, 크레파스를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아수라판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본 순간이었죠. 부녀의 아줌마 일부는 두 년놈이 옷을 빼앗아 계속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다른 아줌마들은 석고상을 하나씩 들고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석고상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며 쌍욕을 했습니다. 감히 우리 애들이 노는 공간에서 더러운 짓을 해? 니들은 인생 다 산 줄 알아? 전현이 자빠져 있는 데가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진짜 환장하겠다.
이런 걸레짝밖에 안 되는 년한테 교육을 맡긴 게 한스러워. 그렇게 욕과 매를 흠씬 맞은 남편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긴 산숨을 내쉬더군요. 아줌마들도 모두 분풀이를 해서 침묵이 흐르기 시작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놈이었지?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돈이 맞았던 거야? 아이씨, 다 끝난 마당에 그걸 뭐하러 물어? 그럼 내가 너같이 평범한 년을 왜 사랑하겠냐? 넌 거울도 안 봐? 아, 젠장. 학원에서 하는 게 스릴 있고 재밌어서 몇 번 갔더니 운 나쁘게 걸리고 말았네. 그래, 솔직해서 좋네. 그런 바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지? 그건 당신 블랙박스나 핸드폰을 뒤져보면 알겠지. 모두 4명이라 마음대로 건들 수 있는 거 알지? 아, 당신 사업장, 집, 차, 시댁의 모든 것들도 다 4명인 거 알지? 나한테 다 돌려주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주려면 꽤나 많이 대출을 받아야겠어. 당신 명의 재산이 없으니 사채를 써야겠다. 축하해. 저는 아무리 바보처럼 사랑했어도 저와 부모님 돈이 들어간 모든 것들을 남편과 시부모에게 명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기질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제가 그렇게 통보했더니 조금 전에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발로 다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자기 사업체와 시부모님의 집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싹싹 빌었답니다. 여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반성하고 새 사람 될 테니까 이혼하지 말자, 어? 앞으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살게. 나한테 위치 추적기라도 달아서 날 감시하면 되잖아, 어?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은 빈 껍데기로 나가서 지하 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거야. 내가 아주 꾹꾹 밟아줄 거니까. 그리고 전년도 인생 종쳤어. 교육청에 알리면 교육업은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 하더라. 그럼 둘이서 여기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나와. 저는 등을 보이며 학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빨리 문 열려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며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 애미애비가 이렇게 가르쳤냐? 감히 시부모님 사는 집 문에 발길질을 해? 어머님,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여긴 시부모님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인연이 단단히 돌았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네 아들 데려오지 못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 영재 미술 선생이랑 학원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 막 개패듯이 패고 오늘 길이라고요. 대충 상황이 이해되시죠? 제가 이혼할 마음을 먹었으니 바로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 카드로 채운 것들이니 지금 바로 몸만 나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말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게 진짜냐?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 아이고, 이 망할 놈이. 우리 며느리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네. 세아가, 너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물 한 잔 마시고 이성을 좀 찾는 게 어떻겠니? 닥쳐요. 어디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아들을 용서할 것 같아? 사랑에 미쳐서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가족으로 맞았다는 게 치욕스러워. 이제 당신네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할 거야. 당신 아들 사업장도 4명이니까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받아내면 당신들은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알아들었으면 빨리 꺼져. 저희 분노의 시부모님은 바로 납작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노인네들이 갈 곳이 어딨냐고 하면서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계속 살게 해달랍니다. 이 염치 없는 두 노친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꺼지란 말이야. 사야가 그러지 말아라. 네가 화 풀릴 때까지 우릴 때리면 달게 맞을 테니 쫓아내지만 말아줘. 순간 시부모가 자폐아인 제 아들에게 함부로 대한 날이 떠올라 일단 두 노친애를 흠씬 두들겨 패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더라도 복수는 받아야 정당하니까요. 그래서 시모의 뺨을 먼저 갈기고 시부의 뺨을 이어서 갈겼습니다. 힘없이 쓰러지는 바람에 따귀를 더는 날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시 몸을 세우더니 맞았으니 안 나가도 되느냐고 뻔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에 저는 신발장에 있던 구두 하나를 집어들고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아. 세아가 제발 그만해라.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주거라. 어? 그래서 손에 든 구두로 시부모 엉덩이를 사정없이 두들겼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바로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도어락이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못했으니까요. 시부모가 어딘가로 사라졌을 때쯤 시댁 현관 번호를 바꾸고 부녀 회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친척집에서 며칠 머문다고 해서 그리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빈털터리인 남편이 저에게 억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이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제 발목을 잡고 예언했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게.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회사가 아무리 당신 명의라고 해도 내가 읽어낸 것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웃기고 있네. 내가 네 직원들한테 다 알아봤어. 업무 시간에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하더라. 아마 그 시간에도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지. 당신 블랙박스에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던 여자들과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내가 한 일도 꽤 많아. 정말이야. 그 몫이라도 돌려줘. 내가 왜? 나랑 결혼해서 호화스럽게 몇 년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아? 네 애미애비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괜히 비싼 거 먹다가 제대로 탈이 나서 죽게 생겼으니. 이 인간아. 아니 짐승 새끼야. 그러게 어디에 학원에서 바람을 펴. 그때 뭐라고 했더라? 학원에서 하는 게 스릴 있고 재밌다고? 아주 가관인 새끼. 앞으로 네 인생이 통째로 호러 스릴러일 거야. 저는 속이 시원했는지 말이 술술 잘도 나왔습니다. 시부모 역시 남편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빌고 있었답니다. 제발 방 한 칸 마련할 돈이라도 달라고 구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놓친 내 머리에 던졌습니다. 니들은 10원짜리도 안 되는데 내가 300원이나 줬다. 이거면 네 가족들한테 과한 몫이니까 이걸로 다시 시작해봐. 그럼 난 간다. 이 지옥에서 썩어도 싼 놈들아. 저는 멋지게 돌아서서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시원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네요. 시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얻는 게 어려워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고, 남편 놈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돈 많은 여자를 다시 꼬시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알게 되어 남편과 사귀는 여자에게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 자식은 총각 행세한 것도 모자라 중견기업에 이사라는 거짓말을 했다네요. 여자가 남편에게 돈 몇천만 원을 해준 모양이었는데 그걸로 사기죄로 고소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교도소로 들어갔다네요. 그 자식은 콩밥을 실컷 먹고 나와도 갚아야 할 빚이 태산이라 아마 개고생하면서 쭉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술선생은 교육직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미술계에 소문이 쫙 퍼져서 미술에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네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하고 싶은 미술을 하지 못해 정신병자가 되어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 복수는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부모님은 이제라도 제 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며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소개해주는 남자와 재혼을 하라고 부탁하셨답니다. 집안도 좋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고 제 아들 영재에게 좋은 아빠가 돼줄 만한 인물이라며 만남을 주선해 주셨죠.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로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안도 저희 친정보다 훨씬 잘 사는 데다 능력도 출중해서 돈 때문에 저를 만날 일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남자가 제 아들의 새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남편의 영향으로 말수도 많이 늘었고 전보다 더 명랑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연을 마쳐야겠네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